안면 역으로 바로 막 박살을 내. 1990년 1월 부산 엄궁동의 갈대숲에서 한 젊은 여성이 참혹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숨진 여성은 애인과 차에서 데이트를 하던 중 변을 당했습니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가스총을 든 2인조 강도가 피해 여성과 그녀의 애인을 갈대숲이 우거진 인근 강변으로 납치했고 그곳에서 그녀를 성폭행한 뒤 살해했다는데요. 피해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는 동안 그녀의 애인은 또 다른 범인과 물속에서 몸싸움을 벌이다 혼자만 달아났다고 했습니다. 그의 목격담을 토대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범인들을 특정지을 단서는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던 상황. 수사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건 그로부터 1년 뒤 전혀 다른 사건을 통해서였습니다. 경찰을 사칭해 금품을 뜯던 2인조 강도가 검거됐는데 그 수법이나 범행 장소가 1년 전 살인사건을 떠올리게 했다는 겁니다. 내중에서 하니까 바로 쫙 얘기 다 하는 거예요. 자기 입에서. 순순히 범행 일체를 자백한 이들은 강도, 강간 및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고문을 당하다 보니까는 진짜 나는 죽는 줄 알았어요, 내 진짜. 견디지 못해가지고 불러주는 내가 살기 위해서 불러주는 데 썼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은 살인을 자백했다고 주장하는 두 사람. 구속될 당시 장동익 씨는 젖먹이 어린 딸을 둔 한 집안의 가장이었습니다. 아, 이게 참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그 후 아내는 떠났고 어린 딸은 노모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아들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다는 어머니는 눈을 감는 순간까지 이 분홍 보따리를 손에서 놓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 어머니 유품이죠, 이게. 보자기에 쌓인 종이지만서도 저한테는 생명이고. 어머니의 분홍 보따리 속에 담긴 건 다름 아닌 아들 장동익 씨의 사건 기록입니다. 내가 죽어서도 우리 아들 진실을 꼭 밝히겠다고 하고 눈도 안 감고 못 감고 돌아가셨대. 어머니는 당시 아들의 변론을 맡았던 한 변호사와 함께 사건 기록들을 열심히 모았습니다. 그 이유는 변호사가 장 씨에게 보냈던 편지 속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처음 봤을 거예요, 이거는요. 문재인 변호사가 보낸 편지거든요, 이게. 언젠가 분명 재심을 통해 억울함을 밝힐 수 있을 거라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정말로 달도 없는 캄캄한 그런 밤이었는데 말하자면 아주 이렇게 정상적인 시력이어도 쉽지 않은 그런 곳인데 장동익 씨의 경우에는 밝은 대낮에도 제대로 이렇게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정이하기에 불가능한. 희귀 난치성 질병으로 인해 10에서 20cm만 떨어져도 손가락의 개수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랍니다. 지금 현재 환자한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시력을 좀 되찾게 하는 방법은 지금 사실은 없습니다. 당시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며 장 씨의 시력 감정을 신청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를 범인이라 판단했던 건 동료 직원의 증언 때문이었는데요. 피고인 장동익은 무슨 일을 하였나요? 신발 검사과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검사과는 어떤 일을 하나요? 신발의 바느질 상태나 풀칠 상태를 검사합니다. 그런 일은 눈이 좋아야 하나요? 예, 어느 정도 시력은 있어야 됩니다. 장동익 씨가 신발 공장에서 제품의 검수를 맡았던 만큼 시력에 문제가 없었을 거라 증언한 겁니다. 하지만 당시 장 씨와 함께 일했던 다른 동료의 얘기는 전혀 다릅니다. 직장에서 하는 일은 신발 만들잖아요. 네. 신발 발 모형 거기다 껍데기를 씌워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되는데 바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바짝 봤거든요. 시력이 안 좋은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사건을 검토한 변호사는 수사 기록에 석연치 않은 내용들이 또 있다고 말합니다. 현장 감식 과정에서 지문이 총 7개가 발견됐고요. 5개는 조수석 뒷백밀라, 2개는 조수석 옆 창문 유리에서 발견됐는데 이 지문을 채취했다는 것은 감정을 하려고 채취한 겁니다. 근데 감정을 의뢰했다는 자료도 없고 감정이 왔다는 자료도 없습니다. 이건 뭔가 숨길 의도로 이렇게 은폐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피해자의 대역이 여자였는데 돌로 가격하는 장면을 재현할 때의 사진을 보면 남자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 검증이 이루어지는 도중 피해 여성을 연기하는 인물이 여자에서 남자로 바뀌는가 하면 차량도 달라졌다는 겁니다. 시신의 머리에 난 상처가
강목으로 가격했던 최 씨의 진술과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장 씨가 다시 여자를 돌로 내리쳤다는 진술을 추가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건데요. 현장 검증 조서에는 15일 하루에 현장 검증을 다 마친 걸로 되어 있지만 이틀에 걸쳐서 현장 검증을 했다는 사실이 사진을 통해서 약간 확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상 공무원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겁니다. 이 사건만큼 절차상의 문제 그리고 실체상의 문제가 많은 사건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경찰에 잔인한 물고문이 있었고요. 검사마저도 조서를 허위 작성하는 그런 아주 잘못된 짓을 했고요. 재심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고 또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1991년도 11월 13일, 14일, 15일 상하경찰서 1별관 1층에서 고문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이건 고문하신 적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저번에 특진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흥분한 장 씨를 뒤로 한 채 순찰차에 올라탄 그는 그렇게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진실을 말해줄 리는 없을까요?